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모범생들이에요. 저도 모범생 출신이고, 그죠? 교수까지 했으니까, 카이스트 교수까지 했으니까. 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은 못할까? 뭐 그렇게 큰 성공.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모습만 또 보여줘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출신도 모범생 출신이 아니더라 쉽게 얘기하면. 그러면 왜 아니 정상적으로 모범생들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본 거는 완벽주의가 불안감을 키워서 시도를 잘 못 해보고 그런 거 아닌가. 예를 들면 어디 직장에 갔다. 직장에 갔는데 새 부서가 생겼다. 새 부서가 생겼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장이나 뭐 새로운 제품이 생긴 거거든요.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. 그럼 기존 멤버 중에 저 위에 있는 임원들이 당신 이거 한번 새로 해봐 시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대개는 보면 제가 이제 그 임원 입장이 나이가 됐으니까 똘똘하고 잘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보낼 텐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거절합니다. 안 나섭니다. 그럼 밀려서 그 밑에 있는 사람 뭐 능력으로 보면 아니면 성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실제 상황에서.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제가 젊었을 때 나왔던 책인데 저 제목을 보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저런 걸 붙여놨지. 그랬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야, 참 제목을 잘 붙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 같이 하늘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날개가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날아보지도 못하는 거죠. 땅에만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실패도 할 수 있는 거다. 황당한 질문 한번 해보시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실패의 경험이거든요. 사실 근데 잘 안 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 잘 안 해요.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 좀 그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. 웃음거리가 한번 돼보시라고. 또 운동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패를 해서 좀 침체돼 있을 때 그럴 때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등산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막 근육이 뭐 알배긴다 그러나요? 아픈데 그럼 뭐하러 가냐? 그런 사람, 젊은 사람들 특히 더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하는 것도 즐기는 방법의 하나다는 얘기고요. 요리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. 요리를 해서 실패를 해보는 거죠. 나한테 내 입맛에 실패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딴 사람한테 그게 손주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에이 이거 짜다 뭐 싱겁다 뭐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, 그죠? 그래도 시도해봐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호기심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새로운 식당을 가볼 생각을 안 해 잘. 제가 여기 좋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가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경우도 많죠, 그죠? 한 반. 왜냐면 소개받고 갔으니까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우리 또 입맛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입맛이 아닐 수도 있고 한 반쯤 성공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반에 대해서 우리 혼나죠. 제가 혼나. 왜 그런 맛 이상한 데 가자고 그래갖고 원래 잘 다니던 거기 갔었으면 됐을 텐데 그래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. 두려움과 무지는 우리가 이제 실패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서 피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다. 예를 들면 이 방도 깜깜할 수 있겠는데 불 다 끄고 혼자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무섭겠죠. 그죠? 그런데 불 켜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. 왜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? 이 깜깜할 때 이 안에 누군가 어디 나를 해칠 만한 동물이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. 마라톤 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가끔 제 친구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
그 처음 뛰기 시작하면 굉장히 몸이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. 퇴짜 맞기. 그것도 실패의 연습인데 뭐 데이트 신청하다가 퇴짜 맞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가깝겠네요. 유도를 저는 중학교 때 한 1년 배워본 적이 있어요. 가면 한 일주일 동안 낙법만 가르쳐요. 아, 이거 굉장히 힘들어. 근데 왜 그랬나 싶으니까 이 유도는 넘어뜨리는, 매다 꽂는 거가 기술인데 그랬을 때 다치지 말라고 당연히 하는 거겠죠, 그죠? 이 넘어뜨리는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넘어지는 연습만 계속 가르치더라고요. 지겹게. 그래서 나의 한계를 좀 넓히고 있으면 뭐 그것도 힘들다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. 뭐 나의 한계라는 게 뭐 다양한 종류의 한계가 있는 거죠. 인간의 한계가 뭐 달리기 선수들이 육상 선수가 100m에 뭐 누가 유명한 그 사람이 뭐 9점 몇 초를 신기록을 세계 신기록 내렸다. 인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, 뭐 마라톤은 뭐 1시간 몇 분이고 뭐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건 인간으로 해낼 수 있는 한계를 도전하는 거고, 그 사람들 말고 나는 내가 100m를 11초인지 뭐 12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뛰어보면. 그 한계를 노력하면 조금씩 낮을 거 아니에요.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? 그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? 찾아보는 것도 재밌고, 찾아진 다음에 그 한계를 조금씩 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어도 내가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한계에 대해서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적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명과학과 저는 졸업생 박하람입니다. 강연 제목이 작은 실패를 즐기는 법인데 어떤 건 작은 실패고 어떤 건 큰 실패라고 생각하실까요? 실패로부터 오는 부담, 코스트라고 하는 말도 쓰는다니까 그 종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.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배우다가 크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. 낭떠러지가 다행히 1m짜리면 죽질 않을 거고 한 10m 넘으면 죽을 수도 있고, 다쳤는데 다친 게 골절이 뭐 기부스를 해야 된다. 그러게 이제 신체적인 실패, 자전거로 해서 잘못해서 넘어져서 실패했는데 거기서 오는 그 부담이죠. 부담이, 육체적인 부담이 큰 실패 금방 나오잖아요, 그죠? 벤처 하는데 손해를 봤는데 손해가 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손해냐, 감당 못할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옛날에 우리 벤처했다가 망해서 그 신용불량자 된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아요. 그 정도 되는 거는 큰 실패죠. 회복이 안 되니까. 회복이 안 된,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렵죠. 어렵고 굉장히 고생하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좀 있었고, 근데 대부분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재정적인 큰 실패로 레벨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걸 어디서부터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 큰 실패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, 또 감당의 또 뭐 기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맞습니다. 이제 작은 실패는 조금 즐길 수 있다고 해도 큰 실패까지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, 맞아요.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어떻게 뭐 행동을 하거나 혹은 생각을 전환하면 조금 더 도전을 할 수 있을지, 맞습니다.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. 그것도 사실 근육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. 자전거 쓰다가 넘어졌는데 원래 평소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면 똑같이 쓰러져도 많이 다쳐요. 그리고 많이 다치고 또 일어나서 회복도 더 느리고요. 근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근육도 좀 키워져 있는 사람이면 넘어져도 똑같이 넘어졌는데도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. 일단 작은 실패를 조금씩 계속해서 마음 근육이든지 진짜 근육이든지 뭐 돈이든지 뭐가 됐건 그 여유를 이렇게 바운다리를 좀 넓혀나면 그랬을 때 똑같이 당해도 덜 데미지를 입는다,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
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타는 거잖아요. 처음이니까.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건 어디든지 있는. 그래서 리스크라는 말을 쓰는 거죠. 근데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, 그런데 그때 데미지를 덜 입을 수 있게 마음 근육이든지 근육을 좀 미리 평소에 키워 놓으시면 좋겠다. 그런 말씀 드립니다.